혼자 있고 싶은 남자, 선한남 작가가 지은 책입니다. 요 위에 보니까 말 못한 상처와 숨겨둔 본심에 관한 심리학. 선한남 작가는 저와 평소 이제 친분이 있는 심리 상담사이자 또 많은 책을 낸 심리학 또 대중서 작가이기도 합니다. 이번에 자신이 책이 나왔다고 저한테 한 권 이제 보내주셔서 읽어보게 된 책입니다. 선한남 작가는 보통 20대, 30대 여성들을 대상으로 또 20, 30대 여성들이 관심이 있어 할 만한 다양한 주제 그리고 다양한 형식으로 책을 집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책을 한 권 이제 썼다 그래서 이제 받을 때도 그냥 좀 또 기존의 것과 좀 더 좀 다른 좀 새로운 시도겠구나 라고 했는데 사실 남자에 대한 책이라고 해서 더 많이 좀 놀랐습니다. 사실은 이제 남자인 제가 제 입장에서는 물론 이제 상담자고 사람에 대한 통찰이 깊은 그런 작가지만 뭐 남자의 마음을 어느 정도 이렇게 이해하고 썼을까라는 좀 의구심이 들었는데요. 그런 의구심은 책을 읽어가는 내내 그런 의구심이 좀 창피할 정도로 저도 고개를 끄덕이면서 남자들의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구나, 이렇게 설명하면 더 잘 이해가 되겠구나 라는 느낌들을 굉장히 많이 받은 책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의구심으로 읽기 시작했지만 마지막 책장을 덮으면서는 놀라움으로 한편으로는 감탄으로 책장을 덮었는데요. 요 아래쪽에 보시면 오늘의 남자들은 무슨 생각을 하는가? 사실은 이 세상의 절반이 남자고 이 세상의 절반이 여자인데 이 남자들은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단순하지 않은, 물론 뭐 여성도 그렇겠지만 여자가 봤을 때는 그래서 참 대하기 어려운, 아무래도 이제 상담 현장에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여성분들입니다. 한 반 이상, 한 3분의 2, 많으면 4분의 3까지 여성분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제 그분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남자는 굉장히 단순하면서 너무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존재다. 이제 이런 인상들을 받게 되는데 이 책을 보시게 된다면 조금 더 체계적으로 남자들의 마음에 대해서 이해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책 표지 뒤에 보면 재밌는 표현이 이렇게 있습니다. 어쩌다 대한민국에서 남자로 태어나서 남자라서 뿌듯하고 남자라서 고달픈 이 시대의 남자 사람을 위한 심리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책 첫 표지, 선한남 작가 소개하는 글이 나왔고요. 보통 이제 책을 이렇게 보내주시면 여기다 이제 사인을 해서 보내주시고, 제가 이제 선한남 작가 책도 몇 권 소개해드렸지만 사인되어 있는데 이 책은 직접 서점에서 직접 발송한 거라서 안타깝게도 사인이 없습니다. 다음에 사인을 꼭 받아야겠죠? 자, 이 책의 목차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책은 이렇게 4챕터, 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1장은 철들지 않은 어린아이, 이런 제목이라서요. 소제목 보시면 남자는 침묵으로 말한다. 왜소한 남성성 바라보기. 남자의 가짜 독립. 썸만 타고 잠적하는 남자. 사랑을 방해하는 낮은 자존감. 이런 소주제로 되어 있고요. 2장에서는 허세 부리는 소년이라고 되어 있고 소제목으로는 게임하는 남자의 숨은 욕구, 남자의 인정 욕구와 거짓말, 특별함에 사로잡힌 남자, 둔감하고 무심한 남자들을 위해 커다란 남성과 아담한 여성, 이란 내용이 있습니다. 자, 3장으로 넘어오면요. 가장은 영웅이고 싶다라는 큰 제목이고요. 소제목으로는 실패할까봐 불안한 남성, 남자는 쿨하고 싶다, 슈퍼맨이어야 한다는 남자, 트라우마를 드러내는 용기, 왜곡된 딸, 바보, 아빠. 아무래도 여러분 제목만 봐도 좀 끌리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자, 4장은요. 아버지의 그림자, 아버지처럼 살고 싶지 않다, 나는 아버지를 모른다, 가부장의 분노 표출, 우리 아빠는 개저씨, 완장에 집착하는 남자. 그래서 뭐 어른, 아이, 소년, 영웅, 아버지, 이 남자들을 묘사할 수 있는 4가지 키워드로
이 책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많이 언급되는 남자들의 어떤 심리 현상, 또 어떤 소위 말해서 이제 아저씨를 좀 낮춰 부르는 개저씨에 대한 그런 이해, 게임, 썸만 타고 잠적하는 남자, 이런 어떤 다양한 주제들로 남자들의 마음을 읽어주고 있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많은 부분 동의를 하고 공감을 했는데요. 그 중에 한 몇 군데만 좀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결혼 생활에서 많은 부부들이 생각하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 여자가 기대했던 결혼은 자신과 남편이 각자의 원 가족으로부터 떨어져 나와 둘만의 독립적인 가족을 꾸리는 것이었다. 하지만 남편이 기대했던 결혼은 원 가족과 더 가까이 결속되어 본격적으로 원 가족을 돌보는 것을 의미하는 듯했다. 서로의 결혼관이 상충하는 것이었다. 실제로 많은 남자들은 결혼하기 전에는 매우 독립적으로 살다가도 결혼하면 오히려 더 효자가 되는 이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남자와 여자가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 것에 대한 어떤 관점의 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그런 원인 중에 하나를 어떤 현대의 이중적인 결혼에 대한 태도에서 좀 찾고 있는데요. 이렇게 돌변한 것처럼 보이는 남자들의 태도, 그거는 마치 내가 네 편이 되어줄게 라고 해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하면은 내 편이 아니라 남의 편이 되는 것 같은 이러한 태도는 그가 원가족으로부터 진정으로 독립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난다. 이미 오래전에 독립을 한 것처럼 보이고 남자들 스스로도 그렇게 믿고 있지만 하지만 사실 이들은 진짜 독립이 아닌 가짜 독립을 했을 뿐이다. 결혼하기 전에는 원가족에서부터 굉장히 자유로운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많은 경우 그것은 진짜 독립은 아니었다. 저자는 이 책에서 진짜 독립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완전한 의존, 그리고 무조건적인 사랑,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가정에서 부모들은 아들들에게 독립을 강요할 뿐 실제로 무조건적인 사랑을 해주거나 충분히 의존하도록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남자들은 독립을 하는 척했고 그래서 매우 독립적인 것처럼 보였을 뿐이다. 하지만 실제로 독립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혼을 하면 사실은 그 원래의 모습이 나타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시댁과의 관계에서 남자가 이 시댁 쪽으로 치우쳐지는 것은 이제 여기에 보시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실 이 모든 의존은 결혼이 남자가 집을 마련하고 여자가 살림을 채우는 식으로 남자 쪽이 더 큰 경제적 부담을 떠안게 되기에 나타나는 측면이 크다. 그래서 여자가 남자 집으로 편입되는, 즉 시집을 가고 며느리를 드리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결혼이 개념화되는 것이다. 따라서 연애에서 결혼으로의 전환이 현대에서 전통으로 회귀가 되지 않으려면,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부모에 대한 경제적인 의존부터 끊어야 한다. 경제적으로 의존을 하면서 심리적으로 묶이지 않을 방법이란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 남자의 의존성만 탓할 일은 전혀 아니다. 여자의 결혼관념 역시 다른 면에서 전통적이고 보수적이며 노골적으로 의존적인 면이 있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댁과의 관계에서 이런 어떤 그런 지나친 의존, 어떤 시댁으로 치우치는 것을 좀 벗어나려면 여성들도 기존의 어떤 전통적인 결혼, 어떤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좀 바뀌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남자와 여자의 차이를 설명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남자들의 마음은 어떻다. 그리고 또 그래서 여자들은 한편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좋겠다. 또 남자들 역시도 어떤 부분은 좀 이렇게 노력해야 된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양쪽을 모두 어루만지면서 양쪽 모두에게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책입니다. 결혼을 앞둔 분들, 또 연애에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 또 아버지와의 관계가 어려운 분들에게 일독을 권합니다. 혼자 있고 싶은 남자. 네, 그냥 혼자 두지 말고 함께하고 싶은, 함께하는 남자로 바꿔야겠죠?